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공간운동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저번 시간에 개념은 다 끝났고 이제 케플러 법칙 하기로 했죠. 네, 케플러 법칙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관심 없으시면 꼭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꼭 그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교재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케플러 법칙은 누구였는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케플러의 스승인가요? 뭐 여튼 케플러가 다른 사람의 관측 자료가 엄청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거죠. 행성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 관측 자료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한 세 가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관측으로 정리를 한 건데 그 세 가지 법칙이 하나는 뭐냐면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원궤도 법칙은 이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 그래서 그 이제 같은 시간 동안 그 지구가 이렇게 휩쓸고 간 면적이 일정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이라 하죠. 타임 디스턴스 로우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그 태양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하죠. 주기에 제곱하고 거리의 세제곱이 이제 비례 관계 있다. 이게 바로 타임 디스턴스 로우가 되겠습니다. 좀 더 뭐 이거는 고등학교 그 통합과학이라고 하죠. 요즘은 통합과학에도 하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공부가 혹시 까먹었다 하신 분들은 보고 오셔도 되고 안 보고 오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여튼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케플러는 관측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관측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르는구나라는 걸 관찰을 한 거고, 이제 뉴턴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뉴턴이 우리가 뭘 만들어냈죠? 그래서 F는 ma라는 뉴턴의 힘 법칙, 뉴턴의 법칙이 있죠. 뉴턴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F는 ma라는 걸 가지고 이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히 이제 F는 ma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관계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관계인 거죠. F는 ma라는 게. 왜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물론 이제 지금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조금 수정된 버전을 쓰고 있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여튼 네,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일단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전부 F는 MA에서 사실 유도가 돼요. 근데 뭐 그냥 저번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 우리 저번 시간에 몇 강인지 기억나는데 3단원의 마지막 문제 있어요. 3단원 마지막 문제. 그 벡터 함수 마지막 문제 있고요. 그때 제가 이걸 증명을 해드렸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뭐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네 필요할 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엘립스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엘립스로가 뭐냐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지구가 이렇게 타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어, 일단은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면 운동이죠. 평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구가 태양 진짜로 평면 운동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정말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막 세차 운동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잘 모르지만 여튼 정확하게 평면 운동을 진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평면 운동을 한다는 법칙을 한번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평면 운동을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다른 물체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 무시하고 태양이 엄청나게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지구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만류 인력을 받는다. 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받는 힘이 물론 다른 행성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힘을 받겠지만
태양이 엄청나게 질량이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엄청 크죠.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지구가 받는 힘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태양과 지구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것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만류 인력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류 인력 F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R의 크기의 세제곱분의 R 벡터의 GM 라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R은요, 태양을 원점으로 할 때 그 방향 벡터를 얘기합니다. 지구의 방향 벡터를 R 벡터로 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힘은 방향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받겠죠? 힘은 방향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받겠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R 벡터랑 평행한 모양이 되고, 그래서 G는 상수고요. 중력 상수라 하죠. 그냥 상수예요. M 값은 지구의 질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라지 M은 태양의 질량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F라는 힘이 주어집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구가 받는 그냥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유일한 힘이라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 R 벡터라고 하는 위치 벡터가 이제 어느 한 평면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R 벡터가 꼭 이제 평면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평면이 있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쓸 겁니다. 이제 F는 ma라는 걸 쓸 건데, 자, ma 벡터는 마이너스 R 벡터의 크기의 세제곱분의 gm 라지m의 R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지워질 것 좀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그래서 A 벡터랑 R 벡터랑 지금 평행하죠. A 벡터랑 R 벡터랑 평행한 거니까 외적했을 때 0 됩니다. 그러니까 R 벡터랑 A 벡터는 R 벡터 두 번 미분한 거죠. 얘가 바로 평행한 거니까 0 벡터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양변 적분하시면 R 벡터 크로스 R 프라임 벡터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상수 벡터가 되는데, 왜냐면 얘를 미분해 보세요. 얘를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날라가니까 이제 얘가 되죠. 그러니까 아래 거를 미분하면 위에 게 되기 때문에 아래 거는 위에 거의 적분이죠. 그래서 R 벡터 크로스 R 프라임 벡터가 이제 C 벡터가 됩니다. 상수 벡터 C가 있어서 C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R 벡터가 이제 C 벡터랑 수직인 평면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R 벡터가 지금 C 벡터랑 수직이죠. 왜냐하면 R 벡터랑 뭔가 외적해서 C 벡터 나왔으니까 이제 외적한 결과는 R 벡터랑 R 프라임 벡터의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R 벡터랑 C 벡터는 수직인 관계 있고요. 또 R 프라임 벡터도 C 벡터랑 수직인 관계 있겠죠. 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R 벡터를 제가 xt, yt, zt라고 나올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관계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C 벡터를 내가 a, b, c 이렇게 놓게 되면 첫 번째 관계식이 의미하는 건 axt 플러스 byt 플러스 czt가 0이다 뭐 이거고, 두 번째 관계식이 의미하는 건 ax 프라임 t 플러스 by 프라임 t 플러스 cz 프라임 t가 0이다 뭐 이거죠.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죠? xt, yt, zt라는 이 점이 어떤 평면 위에 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0이라는 평면 위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R 벡터라는 이 공간 곡선이 R 벡터라는 공간 곡선이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z는 0이라는 평면 위에 있구나. 그래서 이 평면은 C 벡터랑 수직인 평면이죠. 법선 벡터가 C 벡터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그런 평면 위에 axt, yt, zt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리하면 this implies that R 벡터랑 R 프라임 벡터가 lie in a plane perpendicular to C 벡터 through the origin. 네, 원점을 지나고 C 벡터랑 수직인 평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꼭 필요하진 않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평면 곡선이구나 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평면 곡선이구나 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평면 운동을 하고 그게 이제 타원 운동을 하는지, 타원
즉 궤적이 실제로 타원 궤적인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여기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타원 궤도를 움직인다는 건 교재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좀 내용이 좀 뭐랄까요, 좀 복잡하다 해야 되나, 좀 계산이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그냥 할게요. 저는 해볼게요. 스킵하셔도 되는데, 네,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평면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이제 태양을 이렇게 원점으로 놓고 뭐 어떻게 평면 운동을 하고 있겠죠? 평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평면 운동을 하고 있겠죠. 평면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지구가 가지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운동 에너지는 뭔지 알죠? 2분의 1 mv 제곱 아는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약간 문제예요. 위치 에너지가 이게 보통은 그냥 mgh를 하잖아요. 지표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해가지고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 물체 m이라면 mgh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디까지나 지구상에서 이제 h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성립하는 식이고, 이제 일반적인 만류 인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r분의 gm 라지 m으로 주어집니다. r은 거리고요. 거리고, 네, v는 속력이죠. 여튼 이렇게 주어지는데, 뭐 이거를 설명을 대충 하면 이제 무한으로부터 이제 이 지구까지 오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까요? 여기 무한에서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얼만큼의 에너지가 빠졌겠죠? 왜냐면은 어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잖아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무한 이제 거리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은 점점 속력이 빨라지죠.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그 빨라진 그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에너지가 뭔가 이제 잠재적 에너지가 빠졌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튼 무한대인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얼마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보고 그걸 마이너스 취해준 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네, 그게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건데 제가 이걸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뭐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뭐 궁금하시면 일반 역학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네, 이게 이제 항상 일정하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저번에 증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였냐면 m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프라임,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어, 그 이 벡터를 r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속도 벡터, 저번에 어떻게 적어드렸죠?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저번에 L을 어떻게 썼었냐면, 네, RT 크로스, 자 그때 우리 문제 6번에서 LT는 RT 크로스 MVT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polar coordinate에서의 velocity acceleration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VT를 어떻게 쓸 수 있었다 그랬냐면 r 프라임의 ur 플러스 r 세타 프라임의 u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ur이 결국엔 지금 rt 벡터죠. ur이 정확히 말하면 rt 벡터의 그 단위 벡터입니다. rt 벡터를 이제 크기로 1로 맞춰준 거죠. rt 벡터는 평행한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금 AT 벡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죠? VT 여기서 집어넣으면 RT 벡터랑 UR 벡터랑 평행하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거는 R 세타 프라임의 RT 크로스 U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RT랑 U 세타랑 외적을 하면 U 세타가 뭐죠? 그죠? R 벡터의 수직인 90도 이렇게 회전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U 세타였죠? 그러니까 RT랑 U 세타를
그 외적을 하게 되면 크기는 R이고, 왜냐면 이거의 크기가 R이니까 크기는 R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제 K 벡터가 되겠죠. 방향은 K 벡터인 네, 그런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 세타 프라임 K 벡터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일정하다는 것은 크기도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R제곱 세타 프라임이 일정하게 됩니다. M을 제가 안 썼는데 여기 M이 있죠. 그래서 MR제곱 세타 프라임이 항상 일정해요. 네, 이게 이제 가군동량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타원궤도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극좌표계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극좌표계에서의 이제 타원 2차 곡선을 이제 서술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유도를 해볼게요. 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R 프라임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쳐볼게요. 아까 좀 괜히 지웠나 싶은데 아까 VT가 뭐였냐면 V가 R 프라임 UR 플러스 R 세타 프라임의 U 세타고 그 다음에 A가 R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R 세타 프라임의 제곱 UR R 세타 더블 프라임 플러스 ER 프라임의 세타 프라임의 U 세타 이거였죠. 자,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볼게요. 자, V의 제곱은 V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V의 제곱은 V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요. 네,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프라임 제곱이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은 R 프라임 제곱을 한번 써볼까요? 자, R 프라임 제곱 뭐죠? 얘를 우리가 그 2랑 L이 지금 상수니까 뭐 굳이 이거 쓰지 말고 지금 이걸 넘겨주면 V제곱이 나오는 거죠. V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V제곱을 써볼게요. 자, V제곱은 n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r분의 gm 라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 근데 지금 이게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r 프라임의 제곱은 n분의 2e 플러스 r분의 2gm 마이너스 r 제곱의 세타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r분의 1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r분의 1을 그리고 세타 프라임 제곱도 좀 없애줄까? 네, 세타 프라임 제곱도 없애줄게요. 지금 지금 이 식에서 세타 프라임을 또 없앨 수 있죠. 세타 프라임을 없애볼게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지금 r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만 남겨놓는다. 그래서 세타 프라임은 지금 mr 제곱분의 l인 거니까 그죠? mr 제곱분의 l인 거니까 제곱을 하시면 r 제곱에 m제곱 r 제곱분의 l 제곱이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r분의 1이라는 것이 이제 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자, r을 로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로를 r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m분의 2e 플러스 2gm의 로 마이너스 m제곱분의 l제곱의 로우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r' 뭐죠? 네, 루트 씌우면 되겠죠? r'은 m분의 2e 플러스 2gm 로우 마이너스 m제곱분의 l제곱의 로우 제곱의 루트 씌운 건데 지금 2차식이니까 안에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 m분의 l의 n분의 1 그러니까 약간 그 이참수에서 꼭지점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n분의 l에 마이너스 붙여야 될 것 같고 로우 하시고 조금 바로 하려니까 힘들다. 자, 이제 마이너스 m제곱분의 l제곱으로 다 끌어내고 합시다. 자, 이거 끌어내면 로우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gm의 m제곱 l제곱 맞죠? 네, 로우가 되죠. 그러면은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m제곱 l제곱의 2의 m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는 할 필요 없었겠다. 이건 안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고쳐봅시다. 자, 마이너스 m제곱분의 l제곱에 자, 로 마이너스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는 이 l제곱분의 스몰 m제곱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없었던 거 새로 더해줘야 되니까 지금 L 4제곱분의 G제곱 M제곱 M의 4제곱에 L제곱의 M제곱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2 이렇게 2 약분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M분의 2가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좀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을 좀 해주겠습니다.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서 얘를요 R0분의 1로 줄게요. L제곱분의 2 GM 라지 M제곱 이렇게 두고요. 조금 줄입시다. 어이씨. 네.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을 R0 제곱분의 2제곱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0 제곱분의 2제곱을 L제곱분의 GM제곱 M제곱 플러스 M분의 2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니까 R0가 결정이 되는 거고 E0가 결정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2는 양수로 맞출 겁니다. 양수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M분의 L로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n분의 1로 끌어내고 합시다. 3분의 1로 끌어내고 루트에 끌어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우 마이너스 L 제곱분의 GM 스몰 M제곱의 제곱 n분의 끌어내면 L 제곱분의 M제곱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L 4제곱분의 GM 제곱 M의 4제곱 플러스 2M M의 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R0를 GM M제곱분의 L제곱으로 놓고요. 자, 2제곱을 1 플러스 GM M분의 2 R0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게 R0분의 1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R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R0 제곱분의 2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이걸 R0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L제곱분의 GM 스몰 M제곱 그죠? 그리고 R0 제곱으로 나눠야지. 그치? R0 힘들어서 R0 제곱이 뭐죠? G제곱 M제곱 스몰 M제곱 4제곱분의 L의 4제곱이니까 R0 제곱분의 2의 제곱은 L의 4제곱분의 G제곱 M제곱 M의 4제곱 플러스 얘도 얘로 나눠주면 L의 4제곱에 2R0의 GM 스몰 M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얘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0가 여기 있었네. 그러면은 R0가 있었으니까 다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써줘야 되는 게 뭐예요? GM 이거의 R0분의 2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R0가 얘니까 GM 스몰 M 제곱 L제곱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제 1제곱분의 2 m이 남죠. 그러니까 똑같아지죠. 예, 그래서 결국엔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식이 간단해졌죠. 자, n분의 l 루트 마이너스 로 마이너스 r0분의 1의 제곱 플러스 r0 제곱분의 2의 제곱.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자, r'이라고요. 이게 r'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세타를 구해볼 건데, 세타는 뭐죠? 세타 프라임을 적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L이 MR 제곱 세타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세타 프라임은 MR 제곱분의 L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MR 제곱분의 L을 적분을 해주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이게 세타가 될 텐데, 근데 R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지금 로우니까 n분의 1의 로우 제곱 d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할 수 없잖아요. 로우를. 그러니까 바로 적분할 수 없으니까 로우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로우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도록 치환적분법을 취해주는 겁니다. t가 로우에 대한 증가 함수로 볼 수 있겠. 증가 함수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이때 어느 순간에서는 t가 로우에 대한 역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이렇게 쓰는 거는 딱히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난 건데, 지금 어떤 게 알고 있는 거냐면 로우 제곱 dt d로우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r 프라임 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r이 로우 분의 1이니까 dr dt는 마이너스 로우 제곱분의 1의 d 로우 dt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dt d로 얘를 넘겨주면 d 로우 제곱 dt d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dr dt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mr 프라임 분의 l의 d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거의. 자, 지금 r 프라임이 뭔지 아니까 이제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지금 n분의 1은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거 루트에 지금 2제곱 나누기 r0의 제곱 마이너스 로우 마이너스 1 나누기 r0의 제곱 분의 1d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아크 코사인을 미분한 형태죠. 아크 코사인 미분하시면 우리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왔죠. 네, 그걸 활용을 하시면 뭐 적당한 치환적분법을 토대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크 코사인의 2 나누기 r0분의 로우 마이너스 1 나누기 r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죠? 네, 세타가 얘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2 나누기 r0분의 로우 마이너스 1 나누기 r0가 되어서 r0분의 2의 코사인 세타는 로우 마이너스 r0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로우가 또 r분의 1이니까 r0 넘겨주면 r0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r분의 1이어서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r0가 됐습니다.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있으면 여기가 세타 플러스 c가 되는 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죠? 타원이죠? 이거 많이 봤던 형태죠? 타원이고 타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 타원이라고 배웠으니까 기억나죠? 타원이라고 미적분하고 원시간 했었으니까 타원이 됩니다. 만약에 세타 플러스 c였으면은 이제 그걸 회전시킨 거죠. 세타를 마이너스 이만큼 한 거니까 뭐 마이너스 이만큼 회전 이동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타원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죠?
뭐 DTD로 뭐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피하려면은 이제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한 풀인 것 같아요. 근데 미분방 정식을 안 배워가지고 미분방 정식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 방식을 택했고요. 여튼 타원 궤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이게 극좌표계에서 타원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타원이었죠? 그죠? 원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타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가 1보다 작아야지 타원이었고 2가 1이거나 2가 1보다 크면 어때요? 포물선하고 쌍곡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물선하고 쌍곡선일 수 있습니다. 뭐가? 2가 크면은 2가 크다는 게 뭐가 큰 거죠? 얘가 큰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에너지 지금 GM 얘는 양수고 R0도 뭐 양수죠. 보면은 2도 양수고. 그러니까 사실 이 2라는 값이 처음에 꼭 양수일 필요는 없죠. 2라는 값이 이게 양수일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그 궤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값이 만약에 양수였으면 2가 1보다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이 컸으면, 즉 처음에 에너지가 너무 많았으면 그러면은 타원 궤도 운동을 안 따르고 포물선 궤도 운동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나 상곡선 궤도 운동을 따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궤적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소행성들이 이렇게 그 타원 궤도 운동을 안 따르고 쌍곡선 운동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2차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얘기고요. 뭐 괜찮죠?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가 많으냐 적냐에 따라서 어떤 궤도를 따르는지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면 다 설명이 됐겠죠? 더 얘기할 게 있나? 그 교재에서의 2랑 좀 달라요. 교재에서 2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교재에서는 2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를 원점으로 잡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C 값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타원 궤도를 따른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법칙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랑 조화의 운동인데 조화 법칙인데 그건 좀 더 쉬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유도하기 쉽습니다.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Equal Area Law라고 하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극좌표계 상에서 지금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이렇게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인데, 그죠?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 면적은 뭘까요? 네, 얘가 이렇게 지금 t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을 때 이만큼 이제 이 뭐라 할까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이 이렇게 휩쓸고 간 면적,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1초 동안은 이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한다면 1번 면적하고 2번 면적이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t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t초 후에 여기까지 갔다고 칠게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움직인 면적을 이제 AT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AT의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지? AT의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dA dt가 일정하다. 이게 컨스턴트다. 네, 그걸 증명하면 끝인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dA dt가 일정하면 단위 시간 동안 A가 이제 변화하는 양이 일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dA dt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이만큼의 넓이를 이제 극좌표계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뭐였냐면 A는 인테그랄 자 여기가 세타는 세타 제로 여기를 세타는 세타 원이라고 한다면 세타 제로부터 세타 원까지 r 제곱 d 세타 이걸 하면 됐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세타를 t에 대해서 바꿔줄게요.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타 제로에 대응되는 시간을 t 제로 세타 원에 대응되는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t0부터 t1까지
r제곱의 d세타 dt에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치환적분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a를 시간 t에 대해서 얘가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있다고 치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r제곱의 세타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자, 2분의 1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분의 1이 필요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프라임 이게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뭐죠? 앞에서 기억나요? 자, r제곱 세타 프라임이 뭐였냐면 n분의 l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n분의 l이 됩니다. 일정한 거 맞죠? 각운동량 일정하다 했으니까 결국 일정하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굉장히 쉽게 증명이 됐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인데 우리 교재에서 조화의 법칙 증명할 때 그 2라고 하는 그 20률 값을 좀 다르게 잡았어요. 다르게 잡았는데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조금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튼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냥 일단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뭐 교재 거는 한번 보시려면 보시고 말려면 마시고 해보세요. 자, 2제곱은 1 플러스 g m n분의 2 r 제로에서 조화의 법칙을 유도를 해볼 겁니다.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고 그걸 주기라 하죠. period 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긴 반지름의 거리를 a라고 합시다. 긴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약간 뭐라고 영어로 하는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긴 반지름이라 할게요. 그랬을 때 어떤 거냐면 t제곱이 a제곱하고 비례한다네. 이게 바로 타원궤도 조화의 법칙의 이제 스테이트먼트고요. 그러면은 해볼까요? 자, 일단은 t를 찾아보려고 해요. t를 찾아봅시다. 피리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면적을 다 0초부터 t초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제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타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부터 t까지 휩쓸고 지나간 아까 at 있죠? a 프라임 t를 적분해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분의 1 r 제곱에 세타 프라임의 set dt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총 면적 타원의 넓이. 자, 이 긴 반지름의 길이 a라고 짧은 반지름의 길이 b라고 하면 타원의 넓이는 파이 ab죠. 그죠? 네, 파이 ab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됩니다. 이게 넓이고요. 괜찮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r제곱 세타 프라임 2분의 1 r제곱 세타 프라임이 아까 뭐라 그랬죠? 2n분의 l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2n분의 l로 일정하다 그랬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게 2n분의 이게 상수니까 꺼내버리면 2n분의 lt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t가 정리가 되는 거죠. t는 결국 a라고 그냥 쓸게요. t 하이 ab라 써도 되고 a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a라 한 거죠. 타원의 넓이를. 그럼 t는 뭐가 되냐면 L분의 EMA가 되는 거네요. 됐나요? L분의 EM. 됐죠. 파이 B라 할까? 파이 B라 씁시다. EM 파이분의 파이 AB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T고요. T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거죠. T가 어느 정도 나온 거고 B를 좀 없애볼까요? B는 좀 아까 지금 T랑 A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니까 B를 좀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L분의 EM 파이의 A에 자 B는 A 루트 1-2 제곱이에요. 이거 예전에 연습 문제를 풀어드렸었는데 언젠지 아마 미적분학 원에서 했었나? 뭐 여튼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20률의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되죠. 20률의 정의가 20률의 정의 뭐죠? A분의 C죠. A분의 C. 긴 반지름분의 그 초점까지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C라고 했을 때 A분의 C였고 이 C는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A 2가 a제곱 2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인 거니까 b제곱은 a제곱 빼기 a제곱 2제곱이 되어서 b는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 아까 2는 구했잖아요. 아까 2는 구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정리만 해주면 끝나요. 자, 그러면 A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그 타원에서 너무 타원 이상하구나. 다시 타원에서 자, 긴 반지름을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그 지금 R0라고 하는 값이 뭔지를 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자, 지금 다시 타원 궤도로 돌아가서 아까 2는 20율이라고 했고 R0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딨지 R0가 네, 이 R0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궤적이 지금 이게 궤적이잖아요. 이 파란색이 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타원이에요? 자, 세타는 0일 때 1 플러스 2분의 R0로 가깝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좀 멀고 더 멀어지고 이런 타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가 0과 1 사이라면 그죠? 이런 타원인데 R0는 뭐냐면 그러니까 2가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값이에요. 그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값이 R0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초점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값이 바로 뭐냐면 다시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초점 여기 초점 이렇게 된 거죠. 참 그리 힘드네요. 자,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 이게 지금 R0인 거예요. 그죠? 이게 R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가 아까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R0에서 이 길이가 지금 1 플러스 2분의 R0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 마이너스 2분의 R0인 거죠. 그죠? 1 마이너스 2분의 R0. 그러면 긴 반지름의 길이의 2배는 뭐가 되죠? 이거 길이니까 장축의 길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R0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R0인 거죠. 그러면 더해주면은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R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또 구할 수 있죠. A는 R0의 제곱이 아니라 2R0죠. 2R0. 그래서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2R0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t제곱이 a세제곱하고 비례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t제곱 나누기 a세제곱 값이 일정한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a도 결정돼 있고 t도 결정된 거니까 어차피 일정한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꼭 지구가 도는 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행성도 돌잖아요. 수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다 돌는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성들 사이에는 항상 주기랑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관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지구의 수성 이런 게 어때요? 질량도 다르고 뭐 주기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거죠, 그죠? 다 다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일정하다라는 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t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 뭐 스몰 m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상수값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를 제곱한 것을 a 세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2m 제곱 파이 제곱 a 4제곱에 1 마이너스 2 제곱 얘를 L 제곱 이걸 A 세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A가 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곱하기 1 마이너스 2제곱분 2제곱이 2R0죠. 그래서 L 제곱분의 2M 제곱 파이 제곱에 2R0가 나옵니다. 됐나요? 근데 R0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R0 처음에 우리가 뭐로 잡았었냐면 G 라지 M 스몰 M 제곱분의 L 제곱으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4 파이 제곱 나누기 GM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끝이죠. 자, 여기서 G는 그냥 상수라 그랬고 M은 뭐예요? 태양의 질량이죠. 지금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가지 행성들은 이제 다 주기의 제곱하고 거리 세제곱이 비례 관계 있다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M 값이 일정하면 A 세제곱분의 T 제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 사실을 보인 거죠.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약간 설명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물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면 물리를 다시 한번 통합각을 보시든지 일반 물리를 보시든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케플러 원칙 다 설명 끝났고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긴 하네요. 조금만 문제 더 풀어보고 그러면 마무리 질까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점 1,0을 출발해서 원을 따라서 지금 Q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Q가 초속 1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T초에는 T만큼 이동을 했다는 거죠. T초 상황을 보면 Q는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찍힐 겁니다. 이때 다음 성질을 만족하도록 점P를 정할 텐데 여기가 Q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QP의 방향은 Q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Q를 중심으로 해서 Q5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킬 겁니다. QP는 뭐냐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QP죠? 이게 QP. 이거의 QP의 방향은 이거예요. 그죠? 자, 이게 가조건이고 나조건은 뭐냐면 QP 벡터는 Q가 이동한 거리와 같대요. Q는 T초에 얼마큼 이동했죠? T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QP의 길이는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거리가 T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P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T초 점 P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으면 이게 지금 이동한 각도가 T잖아요. 거리가 1이니까 T만큼 이동했으면 거리가 T면은 이 길이도 T잖아. 그지? 그래서 네. 얘가 T니까요. 얘가 T니까 이 각도가 얼마죠? 2분의 파이 이 각도가 T고 억각이니까. 그리고 90도만큼 회전을 시키게 되면 90도만큼 회전시킨 여 정도의 P가 있는 건데 이 각도는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T죠. 그리고 이 길이가 T니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 각도 T니까 이 길이는 T 코사인 T, 이 길이는 T 사인 T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점 P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점 P의 위치. 지금 QP 벡터가 뭔지 아는 거니까 QP 벡터는 오른쪽으로 T 사인 T, 아래쪽으로 T 코사인 T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OQ 벡터는 코사인 T, 사인 T니까 OP 벡터는 T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OP 벡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P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P의 자취, 얘의 자취를 곡선 C라고 했을 때 T초 P에서의 C의 단위 접점 벡터를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단위 접점 벡터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T초 점 P에서의 단위 접점 벡터니까 그냥 시각 T에서의 단위 접점 벡터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위치 벡터니까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나오죠. 속도 벡터 VT를 찾아봅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sin t 플러스 t 코사인 sin t 플러스 t 코사인 t고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t 코사인 t가 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t sin t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vt고 속력은 그럼 t니까 단위 접선 벡터 tt는 코사인 t, sin t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이렇게 단위 접선 벡터는 사실은 이 위치 벡터, OQ 벡터랑 똑같죠. OQ 벡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 교재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약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좀 그림이 그리기가 힘든데 여기서 약간 이게 접선 벡터가 돼요. 실제로. 여튼 실제로 뭐 디스모스에 그려가지고 교재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이제 전공률에 대한 얘기인데 전공률 한번 정의부터 볼까요? 자, 호의 길이로 매개화된 곡선이 있습니다. RS 벡터라고 호의 길이로 매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S는 S0부터 S는 S1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을 전공률이라는 게 뭐냐면 얘의 이제 공률이 있겠죠. 카파 S라고 하는 공률이 있을 텐데 걔를 S0부터 S1까지 적분해 준 값. 이걸 우리가 전공률이라 부릅니다. 공률을 적분해줘서 약간 전체가 된 느낌? 전공률이라 부르는데요. 전공률이 사실 이제 좀 뭔가
일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거의 전곡률은 항상 뭐였지? 사파인 여튼 일정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전곡률이 약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런 성질이 있는데 어, 미분기화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그 증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게 좀 뒤쪽 파트에 이제 약간 글로벌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퍼티를 보통 미분기화 시간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지 말지는 네, 미래를 저한테 맡겨 놓도록 하고 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계산이에요. 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자, RT 벡터는 3 코사인 t, 3 사인 t, t로 주어져 있어요. 얘는 이제 t가 0부터 4파이까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공률을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률을 적분을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호의 길이로 매개화가 되어 있다는 거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호의 길이로 매개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걸 좀 주의하면서 보십시오. 자, 일단은 속도 벡터, 공률 한번 찾아줄게요. 공률을 찾아줄게요. 공률 찾아주려면 VT 벡터 찾아야겠죠? 네, VT 벡터는 마이너스 3 사인 t, 3 코사인 t, 1이고요. 그리고 속력은 네 루트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나옵니다.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호의 길이로 매개화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해도 좋고 네 여튼 호의 길이로 매개화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해볼까요? 자, 이제 TT 벡터 찾아야겠죠? TT 벡터는 루트 10분의 1에 마이너스 3 사인 t, 3 코사인 t, 1 이렇게 주어지겠고요. 이게 TT 벡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카파 t를 찾아야 되는데 공률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dt dt를 dt dt의 크기로 dt dt의 크기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됐었죠. 왜냐하면 카파의 정의가 뭐였죠? 카파의 정의가 dt ds였으니까 dt ds의 크기였으니까 dt dt를 ds dt로 나눠서 해도 좋다고 그런 거였죠. ds dt가 지금 v죠. 자, 그래서 dt dt 크기를 v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dt dt를 찾아야겠죠. 네, 한 번 더 미분을 해줍시다. 자, dt dt는 루트 10분의 1에 마이너스 3 코사인 t, 마이너스 3 사인 t,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3 나누기 루트 10이 바로 위에 있는 분자가 되겠고요. 아래 분모는 뭐죠? 루트 10이죠. 그래서 공률은 10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1, 얘를 b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이게 바로 그 나선의 공률이었어요. 이거 했죠. 연습 문제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공식처럼 기억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튼 카파가 항상 10분의 3으로 일정하네요. 그 말은 뭐냐면 뭐 매개화 할 것도 없이 매개화를 뭐 재매개화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10분의 3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t가 0부터 4파이까지 변하면 s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t가 0부터 4파이까지 변하면 s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자, s가 뭐예요? s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속력을. 근데 이게 지금 루트 10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0t가 바로 s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s가 루트 10t니까 t는 루트 10분의 s죠. 이게 지금 0부터 4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s는 4루트 10파이가 되겠습니다. s는 4루트 10파이. 그러니까 얘가 4루트 10파이, 그다음에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정리됐죠? 결국에 정답은 약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12 나누기 루트 10파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 하나만 더 해볼까? 뭐 교재는 없지만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원은 어떻죠? 공률이 a분의 1이죠. 원의 반지름 길이를 a라고 하면 공률이 a분의 1이에요. 한 바퀴 돈다 치면 우리가 t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a 코사인 t, a 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속력 그 호의 길이 s는 인테그랄 속력 0부터 t까지 속력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속력이 a잖아요. 그러니까 at란 말이야 s가. s가 at니까 t는
a분의 s라 쓸 수 있고 결국에는 0부터 2파이 a까지 변해요. 그게 바로 전 공률입니다. 그래서 얘가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이제 전 공률이 2파이가 됐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이게 꼭 원이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생겼더라도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 같은 경우는 전 공률이 항상 2파이가 되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시면 몇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얘는 근데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죠. 얘는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닫힌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공률이 뭐 4파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4파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루트 12 한 3 정도 되니까 4파이랑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지을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평면곡선 RT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랑 x축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파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RT 벡터가 뭐 어떻게 생겼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다 쳐볼까요? RT 벡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RT 벡터인데요. 얘가 단위 접선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단위 접선 벡터가 T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 얘를 파이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d 파이 ds가 RT의 공유림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TT가 그러니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네, TT가 뭐라고 주어진 거냐면 코사인 파이 콤마 사인 파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률이라고 하면 뭐죠? 공률이라고 하면 네, DT DT를 DT의 크기를 DS DT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게 되겠는데요. 그럼 해볼까요? 자, 얘를 미분을 해줍시다.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스몰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dt는 앞에 거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 다음에 d 파이 dt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은 코사인 파이의 d 파이 dt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dt의 크기는 d 파이 dt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d 파이 dt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d 파이 dt의 크기가 되고요. 분모는 ds dt가 되죠. ds dt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dt dt가 없어지는 느낌, 매개변수 이용법에 의해서 d 파이 ds가 d 파이 ds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파는 d 파이 ds 크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이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있는 문제는 오늘 다 풀었고 이제 나머지 임용 문제인데, 네. 여튼 뭐 임용문제 풀면서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